이번에는 시제와 조동사 부분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문장 구성 성분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에도 문장에서 가장 힘이 센 부분, 문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부분이 동사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이번에 배우게 될 이 시제와 조동사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로 동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동사를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를 한번 보면 유닛 5, 6, 7까지는 시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8부터 11까지는 조동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시제를 가장 먼저 살펴볼 텐데 이제 유닛 5로 넘어가기 전에 큰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면 영어에서는 영어 시제가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영어의 시제. 영어의 시제는 총 12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12개이긴 한데 막상 살펴보면 그렇게 많은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기준으로 3개로 나누죠. 시점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하는데 그 일이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러면 과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면 현재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면 미래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언제 일어났냐를 기준으로 일단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을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하는 영어에서의 표현 방식이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4로 영어 시제는 총 12개가 되는 거겠죠. 첫 번째는 단순 시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배웠던 동사에 ed 붙이는 이런 형태를 단순 과거 시제라고 하고 현재 시제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동사에 s를 붙인다. 이런 부분이고 미래일 때에는 will이나 be going to를 쓴다. 이런 부분이 단순 시제입니다. 그래서 단순 과거 시제, 단순 현재 시제, 단순 미래 시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2번째 표현 방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행 시제입니다. 진행 시제는 단순 시제와 다르게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계속 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걸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과거일 때에는 was, were, ing, 현재일 때에는 am, are, is, ing, 미래 시제일 때에는 will be, ing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과거 진행 시제, 현재 진행 시제, 미래 진행 시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부터는 한국말로 표현되기 조금 어려운 시제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완료 시제가 있었죠. 완료 시제는 기간에 대한 표현으로서 이거는 이제 다음 유닛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간단하게 얘기할 건데 예를 들어서 현재 완료다 하면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계속되던 일이 현재까지 계속된다. 혹은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시제 표현이었고 아직까지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학년이 조금 더 올라가면 배우게 될 게 이 2개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완료 진행 시제라는 시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표현 방식이 과거의 일을 얘기하냐, 현재의 일을 얘기하냐, 미래의 일을 얘기하냐에 따라서 3 곱하기 4로 영어에서는 총 12개의 시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3가지를 이번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유닛 5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5에는 단순 시제가 나옵니다. 단순 시제는 이전에도 공부를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에도 몇 가지는 함정으로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시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현재, 과거, 미래 세 가지로 나뉘겠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현재 시제부터 살펴보면 현재 시제는 현재의 사실이나 상태, 습관, 변하지 않는 진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고 속담, 격언 등을 말할 때 쓴다.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왕래 발착 동사의 경우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구와 함께 쓰여 현재 시제가 가까운 미래를 표현한다.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재 시제가 현재를 나타내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낸다 할 때에는 좀 예외적인 부분이니까 따로 기억을 해둬야겠죠.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왕래발착 동사 우리가 그 전에도 했었는데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자로 왕래발착이라고 하면 올왕, 오다의 표현, 그리고 갈래, 간다는 표현, 그리고 출발한다는 출발, 도착. 그래서 오다, 가다, 출발하다, 도착하다 와 관련된 동사들을 왕래발착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go, come, arrive, leave, start, begin, stop 이런 동사들이 있죠. 이런 동사들은 언제 떠난다 라는 걸 나타내는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부사구와 함께 쓰이면 가까운 미래, 정해진 미래에 대한 일을 현재 시제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쌤이 항상 시제 문제 풀 때 강조하는 거 시간 표현이죠. 시간 표현도 표시를 하면서 같이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예문 보면 We take a school bus at 8 a.m. 우리는 8시마다 학교 버스를 탑니다.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 여기서도 every morning이라고 하면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할 거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할 거라는 그러니까 습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An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요거는 속담이에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런 속담도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쓰여지는 속담도 옛날 단어라도 그대로 표현하죠. 예를 들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했을 때 우리는 겨가 뭔지는 몰라도 아무튼 속담 그대로 쓰죠.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속담 표현일 때는 그대로 현재 시제로 씁니다. 그 다음에 요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에요. 아까 표시했던 왕래발착 동사와 관련된 문장인데 The 버스가 출발합니다. Leaves for Busan at 7 a.m. today. 오늘 7시에 출발합니다. 라고 하면 아직 출발을 안 했다는 표현이에요. 오늘 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출발한다라고 적어도 과거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건 아직 오지 않은 이제 남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미래형이 아니라 이렇게 현재 시제를 써서도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괄호 표시하고 is living도 있죠. 현재 진행형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유닛에서 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굳이 will이나 be going to를 안 붙여도 이런 다른 시간 표현으로 인해서 미래에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앞에 있는 시제는 조금 편하게 쓰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대학생이 돼서 영어 시험을 볼 때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오른쪽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도 별표를 쳐주고 별표를 2개를 쳐주고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경우라고 나오죠. 아까 왕래발작 동사처럼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를 쓰지만 미래에 대한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잘 보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요 2가지가 충족이 되면 그러면 그 절 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사절이 뭔지 이런 부분이 아직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쌤이 이번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을 텐데 혹시 문제에서 나오면 이 부분을 모르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예시를 살펴보면 He will come back. 그는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미래 시제로 쓰였죠. 미래에 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뒷부분을 한번 보면 If this storm stops. 이 폭풍이 멈춘다면 그는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뭐라면 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조건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뭐뭐라면 뭐뭐 할 거다 라는 건 조건이죠. 조건을 나타내고 이 절은 이 문장에서 부사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앞에 부분에 문장이 하나 있고 이 앞에 문장이 있는데 뒤에 하나의 절이 또 온다. 혹은 앞에 하나의 절이 또 오고 쉼표가 붙는다. 이렇게 생긴 것들은 부사절인데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와도 나중에 문제 많이 풀다 보면 감이 올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요 동사 부분이 폭풍이 멈춘다면 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일인 거잖아요. 하지만 will stop으로 쓰지 않고 현재 시제로 쓴다는 게 여기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은 틀리기가 쉬운 게 아직 안 멈췄잖아. 미래에 멈출 수도 있다는 거잖아. 하면 문제 풀 때 무조건 will stop을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요런 if절 그리고 시간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when이나 after 같은 절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절에서는 미래의 일을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과거의 일을 나타낼 때에는 해당이 안 돼요. 미래의 일만. 미래의 일을 나타낼 때에는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학년이 올라가도 쌤이 계속해서 설명해 줄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해를 조금 더 잘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넘어와서 두 번째로 과거 시제를 볼 텐데 과거 시제는 이제 어떤 시제든 간에 현재 시제보다는 조금 더 쉽습니다. 왜냐면 현재 시제는 조금의 예외들이 있는데 과거 시제는 일단 현재를 기준으로 다 지나간 일이면 과거 시제를 쓰기 때문에 예외가 딱히 없어요. 한번 설명을 보면 과거의 사실이나 상태, 동작, 그리고 과거에 반복적으로 했었던 행동들, 그리고 경험을 표현할 때,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거는 무조건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표현할 때 과거 시제를 쓴다. 또한 전후의 시제가 분명할 때에는 접속사 before, after, when, as soon as 등과 함께 과거 완료 대신 쓸 수도 있다. 여기에서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전에도 배웠던 had PP 시제를 얘기하는 건데 had PP 시제는 원래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나타내는 걸 had PP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만약에 before 같은 게 있다면 뭐 전에 뭐뭐 했다 라는 식으로 before이 어떤 게 더 먼저 일어났는지에 대한 신호를 알려주죠. 그러면 굳이 시제를 통해서 내가 먼저 일어났어 라는 걸 표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had PP 안 쓰고 단순 과거 시제를 써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예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 watched a comedy show on TV last night. 여기에서도 시간 표현 last night 시 있기 때문에 과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어제 코미디 쇼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I never laughed so hard in all my life. 나는 살면서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현재 완료의 대용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현재 완료 다음 유닛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뭐뭐 해본 적이 없다 라고 경험을 얘기할 때도 쓸 수 있다. 이 정도를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the accident happened. 사고가 났대요. Before he arrived at the airport.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여기에서 원래는 이 부분이 had PP 형태의 과거 완료가 쓰여야 된다고 나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공항에 도착하는 게 먼저 일어나는 일일까요? 사고가 난 게 먼저 일어난 일일까요?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으니까 현재를 기준으로는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만약에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시점에 대한 얘기다 라고 하면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을 단순 과거 그리고 요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더 과거 그래서 대과거 라고 하고 이 부분을 had pp를 쓴다는 게 과거 완료의 개념입니다.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음 유닛에서. 그런데 before이라는 접속사가 있으면 before이 뭐뭐 전에이기 때문에 굳이 had pp로 표현해주지 않아도 얘가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 얘가 먼저 일어난 일이구나 를 before를 통해서 이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먼저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시제 부분은 그냥 편하게 둘 다 과거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유닛에서도 나올 거니까 유닛 7에서 나올 거니까 그때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시제로 넘어가면 미래 시제는 미래의 사실이나 계획을 나타낸다. 그래서 미래 조동사 will을 쓰고 shall은 거의 이제 안 씁니다. 하지만 굉장히 옛날에 쓰여진 책이나 아니면 옛날에 쓰여졌지만 지금까지도 유명한 표현들에서는 shall을 쓰는 경우가 있을 거기 때문에 봐두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준조동사 be going to나 be about to는 뭐뭐 하기 직전이다. 뭐뭐 하기 직전이다. 막 뭐뭐 하려던 참이다. be to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미래를 나타낸다 라고 할 때에는 뭐뭐 할 예정이다. 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등으로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We will stay for 3 months in Paris. 우리는 파리에서 3달 동안 머물 것입니다. 라고 할 때 will 썼죠. We are going to move to New York next year. 다음 해에 우리는 뉴욕으로 이사를 갈 것입니다. 라고 할 때에도 next year, 미래와 관련된 표현이죠. 그리고 I'm to, 이런 거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왜냐면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온다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난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미래를 나타낸다 라고 하면 이제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So I'm to meet him next week. 나는 그 다음 주에 그를 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6에서는 진행 시제가 나옵니다. 진행 시제는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그리고 미래 진행형도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웠던 단순 시제랑 마찬가지인데 진행의 의미가 조금 더 추가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1번을 한번 살펴보면 현재 진행형 하면 비동사의 현재형, 그래서 am, are, is 플러스 ing. 여기에서 굉장히 쉽지만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비동사를 빼먹는 거예요. 진행형이다 하면 ing가 딱 떠올라서 비동사를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완전히 틀린 문장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을 나타내거나 현재의 반복적인 습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현재의 반복적인 습관을 얘기할 때 그냥 단순 현재 시제를 써도 된다고 했는데 진행 시제도 써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구와 함께 쓰여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 부분도 아까 현재 시제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부분이죠. 만약에 정확한 미래 표현과 함께 쓰인다면 굳이 시제 부분까지 길게 쓰지 않아도 진행형만 써도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한번 보면 Sally is writing a report now. 셀리는 지금 레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에서는 뭐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진행 중인 걸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she is always eating something. 그녀는 항상 무엇인가를 먹는다. 여기에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면 항상 먹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 24시간 쉬지도 않고 먹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런데 자주 먹는다
라는 의미를 진행형을 써서 반복적인 습관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He is arriving here tomorrow. 그는 내일 여기 도착할 것입니다. tomorrow라는 확실한 미래 시제가 있기 때문에 be going to처럼 긴 표현 will arrive 대신에 is arriving을 써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살펴보면 현재 진행 시제가 현재의 반복적인 습관을 나타낼 때에는 여기에서도 주로 나 이거 반복적으로 하는 거야 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항상, always, 그리고 지속적으로 라는 constantly 이런 빈도부사, 시간 표현과 함께 쓰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그리고 쌤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시간 표현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go 다음에 I go도 맞고 I went도 맞고 I will go도 맞아요. 그런데 now가 오면 go만 답이고 yesterday가 나오면 went만 답이고 next month가 나오면 will go만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건 사실 이 부분보다는 시간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부사구, 시간 표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 풀 때에도 항상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과거 진행이 나옵니다. 과거 진행은 마찬가지로 비동사의 과거형 was, were 플러스 ing 형태를 쓰면 됩니다.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오른쪽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면 과거 시제는 행동이 완료된 상황을 표현하는 데 비해 진행 시제는 딱 그 시점에 행동을 하고 있었다, 중간이었다를 나타내는 시제라고 합니다. 예문을 한번 보면 She was watching TV. 그녀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when I arrived there. 내가 그곳을 도착했을 때. 이 시점을 기준으로 딱 봤을 때 그녀는 이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He was watching TV. 그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When the phone rang. 전화가 울리고 있을 때. 그래서 전화가 울리는 그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TV를 마찬가지로 보고 있었다.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What were you doing?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니? At 10 last night. 어젯밤 10시에. 여기에서 last night도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죠. 10시에 뭐 하고 있었어? 라고 물어볼 때에도 하는 중이었어? 라고 물어보고 싶다면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3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3번에 별표를 3개를 치고 진행형으로 쓰일 수 없는 동사들이 있대요. 이 부분은 따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동사에 비동사 플러스 ing만 붙이면 진행형이 되는 게 아니라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진행형이 어울리지 않는 동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면 지각, 그러니까 딱 느껴지는 거, 내가 어떤 것을 느끼려고 하지 않아도 내 촉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나에게 드는 생각, 그리고 의지 없이도 되어지는 그런 무의지 동사들은 진행형으로 쓸 수 없다. 왜냐하면 애초에 진행형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동작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 중에 있는 일이다 라는 의미의 동사인데 이런 류의 동사들은 이제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눈에 이제 see라는 동사는 지각 동사의 의미로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영화를 본다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내가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보고 있는데 내 책 옆에 다른 사람의 책이 있어서 이제 그 사람이 뭘 하는지에 나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눈에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내 눈에 들어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형으로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 내 거면 내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내게 되어가는 중이다라고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말로 내 거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어에서는 소유한다는 거는 내 거면 내 거, 아니면 아닌 거기 때문에 중간에 진행 중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고도 마찬가지로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성은이가 이쁘다고 생각해 라는 건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의 표현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는 판단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의지 동사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동사들은 진행형으로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을 한번 쭉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모르는 동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이거 단어 시험 볼 때 다 나오긴 했지만 모르는 동사들, 까먹은 동사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I have 3 baseball caps. 나는 야구 모자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내 거로 속해 있는 게 3개 있다이기 때문에 얘는 진행형으로 쓸 수 없어서 I am having 이라고는 쓸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도 He resembles his father closely. 그는 그의 아빠와 아주 가까이 닮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닮는다는 건 내가 어떻게 닮아가기 위해서 어떤 동작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resemble도 마찬가지로 he is resembling 이런 식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쉬운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다음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진행형 불가동사가 의지. 그러니까 여기는 무의지의 느낌이었어요.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동작들이 아니었는데 의지 동사의 뜻으로 쓰일 때에는 진행형으로 쓸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죠.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한 동사가 여러 개의, 2개 이상의 뜻을 가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예문에 나온 have 같은 동사도 뜻이 크게는 2가지가 있죠. 먹다의 뜻도 있고 가지다의 뜻도 있는 거예요. 먹다라고 할 때에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먹는 건 동작이라서 진행형이 됩니다. 하지만 가지다라는 거는 소유하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진행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류의 동사들은 어떤 의미로 쓰였냐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더. think 같은 동사도 크게는 2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think는 둘 다 생각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 좀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까 쌤이 얘기했던 나는 성은이가 이쁘다고 생각해. 나는 소은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지는 think 같은 경우에는 믿다. 그런 생각이 들다. 나도 모르게 드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 의미일 때에는 진행형으로 쓸 수 없겠죠. 그런데 나 생각 중이야.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할지 고민 중이야. 숙제 먼저 할지 다른 거 먼저 할지 고민 중이야. 나 이거 살지 말지 고민 중이야. 이런 식으로 쓰일 때, 그러니까 고민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의 think는 고민이라는 거는 내가 머릿속으로 직접 동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쓸 수 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 동사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 의미가 상태 그 자체를 나타내는 의미인지
무언가를 직접 하고 있는 의미를 나타내는 건지를 잘 생각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진행형은 이 부분을 주의를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7에서는 완료 시제가 나옵니다. 완료 시제는 사실 한국말에서는 딱히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완료 시제를 공부할 때에는 이제 해석보다는 그 해석에 담겨 있는 속뜻, 속의미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설명부터 한번 보면 현재 완료의 용법이라고 나와 있죠. 현재 완료는 과거의 일정 시간에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의 결과가 현재의 기준점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하는 시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완료할 때 쌤이 항상 그려놓는 거 있죠. 타임라인. 이제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떠한 과거에 일어난 일이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이때 일어났어 라고 하고 끝내면 단순 과거인데 이때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어 라던가 적어도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계속되고 있어 라는 의미로 나타내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 현재 완료다. 그래서 have pp를 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용법이 나와요. 완료, 계속, 경험, 결과 4가지 용법이 있다 라고 나오죠. 이 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 현재 완료의 용법은 2학년 올라가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죠. 그때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문제에서 용법을 구분하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 have pp가 들어간 문장 5개를 주고 다음 중 용법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용법 4가지를 보기 전에 조금 더 쌤이 미리 쉽게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자면 용법 구분은 가장 확실한 부분은 첫 번째, 표현입니다. 시간 표현 중에 하나로 부사구, 어떤 부사구가 쓰이냐? 그래서 시간 표현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의 의미, 해석을 해보고 해석해본 다음에 의미까지 생각해보기. 이 2가지로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이 2가지를 한번 머릿속에 잘 넣어놓고 용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는 완료용법이 나오죠. 완료용법이라는 것은 지금 막 뭐뭐 했다. 요 그림으로 다 이제 표현이 되는데 완료라는 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다가 지금 막 완료됐다. 지금 막 끝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 현재에 완료된 상태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이제 부사구 나옵니다. 이제 요 부사구 시간 표현은 쌤이 이 색깔로 표시를 할 건데 just, yet, already, recently, now 요런 시간 표현이랑 같이 쓰이면 무조건 완료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 시간 표현 있으면 판단하기 쉽겠죠? 예를 들어서 I've just는 지금 막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just 들어가면은 의미가 완료의 의미밖에 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막 finished reviewing your report. 나는 너의 보고서 검토하는 걸 지금 막 끝냈어. 라고 하면 완료했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완료 용법입니다. 두 번째 계속적 용법은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보면 요 과거부터 계속돼 왔는데 현재도 계속되고 있어. 완료는 여기서 딱 끝났어. 계속적 용법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어 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설명을 보면 뭐뭐 해오고 있다 라는 의미로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계속된 기간을 나타내는 여기도 중요한 거 for, since, so far 등과 함께 쓰인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일단 so far은 지금까지라는 뜻이에요. so far은 그리고 for이랑 since를 한번 살펴보면 for은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기간에 해당되는 시간 표현이 와야 됩니다. 필기를 조금 이상하게 했는데 for은 뒤에 기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이런 식으로 for 7 days 이런 기간에 대한 표현이 for 다음에 와야 됩니다. 반면에 since는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since는 의미가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since 다음에는 이 일이 시작된 시작 시점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ince last Monday 그러면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늘이 뭐 예를 들어서 목요일이다 하면은 그러면은 열흘 동안이라는 의미를 since에서는 시작 시점만 알려주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for를 써야 될지 since를 써야 될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기간에 대한 표현이면 for를 그리고 시작하는 시점만 알려주고 있으면 since를 쓰면 됩니다. 예문을 한번 보면 They have not spoken to each other since they fought. 그들이 싸운 이후로는 서로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since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들이 싸운 이후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을 안 하고 있어. 인데 since가 나오면 계속적 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험적 용법을 보면은 경험적 용법은 다시 요 위에 표를 보면 요 표에서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이 기간 중에서 해본 적이 있다 없다 혹은 몇 번 해봤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게 경험적 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뭐 해본 일이 있다 라는 의미로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경험을 나타낸다. 시간 표현 ever, never, never는 뭐뭐 해본 적이 없어. once는 한 번 해봤어. 이런 거죠. 이런 표현들과 함께 쓰일 수 있다. once 외에도 2번 해봤어, 3번 해봤어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숫자 플러스 times를 쓰면 되죠. 2 times, I've been there 2 times, 3 times, 4 time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이렇게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도 무조건 경험적 용법이다. 그래서 Jenny has never played the violin. 제니는 한 번도 바이올린을 연주해 본 적이 없다. 여기에서 시간 표현 never 오면은 경험용법이네 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무조건 시간 표현 주의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과적 용법이 나옵니다. 결과적 용법은 이제 보면은 요런 일이 요때 있었어요. 요때 있어서 그 결과 현재 어떠하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용법을 얘기합니다. 설명을 한번 보면 이제 과거에 뭐뭐 해버렸다. 그래서 현재 뭐뭐 하다 라는 의미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동작의 결과나 상태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사용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딱히 시간 표현은 없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예문을 한번 보면 Kevin has gone to Los Angeles. 케빈은 로스앤젤레스로 갔다. 인데 만약에 비교를 해보면 케빈 단순 과거로 만약에 went를 썼다. 라고 하면 단순 과거를 썼다는 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그냥 과거에 그 일이 일어났어 까지만 얘기하는 거지 현재랑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른 지금은 어디 있는지 이 문장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인데 has gone to를 썼다 하면은 여기에서 과거에 갔는데
요 과거에 간 동작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기 때문에 지금도 LA에 있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설명까지 한번 보면 이제 오른쪽 설명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작은 2번에 별표 3개 쳐놓고 have gone to와 have been to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have gone to는 현재는 가버리고 없다라는 결과, have gone to는 결과. 우리가 이제 나 거기 가본 적 있어 라고 할 때 가다라는 동사를 쓰기 때문에 가본 적 있다 라고 하면 have gone to를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have gone to는 가본 적이 있다가 아니라 가버리고 여기 없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have been to가 나 거기 있어 본 적 있어 라는 의미로 가본 적이 있다는 경험을 나타내는 의미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른데 이 두 개는 단골로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 의미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have gone to가 가버리고 없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have gone to 같은 경우에는 나를 포함한 주어는 절대로 같이 쓰일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당연해요. I, we 같은 경우에는 have gone to를 쓰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가 거기로 떠나가 버리고 여기 없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완전 유체이탈 같은 화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I나 we 같은 이런 주어는 have gone to랑은 절대 쓸 수 없다. 거기로 가버리고 여기 없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알아두면 문제 풀 때 조금 더 잘 풀 수 있겠죠. 그 다음 다시 왼쪽으로 넘어와서 부정문과 의문문 이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문은 have 바로 다음에 not을 붙이고 pp를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never를 붙여도 되고 의문문일 때에는 have가 앞으로 쑥 나가면 되죠. 그래서 부정문일 때에는 she has not seen a real tiger. 의문문일 때에는 have pp에서 여기에 원래 you have decided 였던 요 have가 앞으로 나가서 what have you decided to do tonigh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사실 모든 문제가 다 헷갈린다면 무조건 평서문에서 긍정문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긍정문을 평서문을 써놓고 그 다음에 have만 앞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헷갈리면 평서문에서 시작해서 의문문으로 바꿔보는 이런 연습을 처음에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 현재 완료와 함께 쓸 수 없는 부사구. 쌤이 시제 문제는 항상 시간 표현이 힌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시간 표현에 대한 공부를 정말 빠삭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현재 완료와 쓸 수 없는 부사구도 있으니 알아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보면 현재 완료는 현재를 포함하고 있죠. 당연히. 현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 그러니까 나 현재랑은 관련 없어. 무조건 과거에만 일어났던 일이야 라고 과거만으로 딱 한정시키는 그런 시간 표현. 그리고 의문사도 마찬가지로 딱 그때만 나타내는 이런 시간 표현과는 함께 쓸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단순 과거 시제랑 현재 완료 시제랑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단순 과거 시제는 아까도 그림으로 계속 그렸듯이 이렇게 타임라인이 있으면 어느 한 과거에 요때 일어났어 라고 현재랑은 상관없이 딱 그때의 일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 과거랑 같이 쓰이는 시간 표현을 시점, 딱 그 점에 있었던 요 딱 점에 있었던 요때에만 나타내는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과거의 어떤 점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거나 영향을 미쳐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점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 아니라 이때부터 지금까지 혹은 얼마 동안을 나타내는 기간의 표현이 오는 거죠.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 여기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예시를 얘기하지는 않을 건데, 왜냐면 위에 용법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시간 표현들 다 이제 봤기 때문에 얘네가 다 기간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현재 완료는 무조건 기간을 나타내는, 그리고 현재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의 시간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라는 말은 기간이 아닌 시점, 딱 그 점을 나타내는 표현이라서 현재랑은 연결시켜 줄 수 없는 표현이라서 현재 완료랑은 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나오면 무조건 현재 완료랑은 쓸 수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놔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시에 I just met her for the first time yesterday 라고 하면은 yesterday는 어떤 그림에 조금 더 적절한 시간 표현일까요? 요 둘 중에서 yesterday라는 거는 딱 그 때에, 그 시점에 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과거랑, 그래서 만약에 요 yesterday라는 시간 표현이 have met, 현재 완료랑 같이 쓰였다 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 시간 표현 정말 중요합니다. when과 what time도 딱 어느 점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쓸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현재 완료 부분은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생각을 조금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용법 구분하는 거, 그리고 시간 표현 한번 생각해보기.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말고 시간을 좀 갖고 미리 숙제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바로 먼저 용법 구분하는 문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시간 표현들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시간 표현 체크하기. 그래서 이 뒷부분은 이제 시제가 다 섞여 있어요. 단순 시제, 진행 시제, 그리고 완료 시제까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항상 시간 표현 먼저 체크해 놓기, 그리고 이 문제에서 어떤 시제를 요구하는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시간 표현이 없으면 I go도 맞고 went도 맞고 will go도 맞고 have gone도 맞을 수 있는데 답이 하나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장치가 시간 표현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간 표현들 정말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표현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닌 것들 먼저 이제 체크해 놓으면서 yesterday 방금 전에 했죠? yesterday는 시점을 나타내는 거라서 현재 완료랑은 절대 쓸 수 없다. 그리고 어제니까 헐츠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찾기 전에 답이 아닌 것 먼저 소거해본다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그래도 답을 잘 맞힐 수 있습니다.